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수 위인 사람들의 특징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징들을 배워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 첫 번째 특징은 강력한 자아 인식입니다.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기획에는 강하지만 세부 실행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에 맞춰 팀원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마치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길을 잃지 않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자아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성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실수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풍우 속 등대. 두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이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팀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 선장을 믿고 따르는 승무원들처럼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명상과 호흡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명상 앱을 이용해 가이드 명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 자. 세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한 수 위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들의 길을 걸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힘들어할 때 그저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정한 공감을 표현합니다. 마치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수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말을 건네세요.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해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넷째, 흔들림 없는 나무. 네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결단력은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이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찾는 것처럼요. 결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결정을 통해 결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장단점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직관을 믿어보세요. 다섯째, 끝없이 자라는 나무의 뿌리.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마치 끝없이 자라는 나무의 뿌리처럼 그들은 지식을 통해 깊이 뿌리 내립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코스를 듣고 이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같이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투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뉴스 기사를 읽거나 저녁에 TED 강연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어둠 속의 빛.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비 온 뒤의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일곱째, 하모니를 만드는 지휘자. 일곱 번째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들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다른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조화롭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실습과 피드백 받기를 추천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맞춤과 몸짓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덟 번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그들은 인간관계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주기적인 연락과 진심 어린 관심 표현하기를 습관화하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 표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수 위인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징들을 배워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